하은아 제발. 서준혁 전무는 아내 윤하은의 치마 자락을 붙잡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성그룹 회장실 앞 그토록 거만하던 재벌 2세가 바닥에 엎드려 빌고 있었습니다. 전부 내가 잘못했어. 김미선이랑 한 거 그건 실수였어. 솔직히 술도 마셨고 정신이 없었어. 하지만 윤하은은 차갑게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5년 전 가난한 집안의 딸이었던 그녀는 서준혁과 결혼하면서 신데렐라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신데렐라는 없었습니다. 있었던 건 재벌가의 장식품뿐이었습니다. 하은아, 제발 부탁이다. 민도윤 회장한테 한마디만 좋게 말해줘. 내가 해임당하면 우린 끝이야. 우리 가족이 다 망해. 우리 가족? 하은은 비웃었습니다. 당신 가족이지. 나랑은 상관없는. 뭐, 넌 내 아내잖아.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재벌 며느리의 삶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남편 출근시키고 시댁 어른들께 문안 전화드리고 자선 모임 나가고 골프 레슨 받고 그렇게 5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남편의 비서가 실수로 보낸 카톡 한 통. 전무님, 어제 김미선 이사님이랑 호텔에서 잘 보내셨나요? 다음 주 제주도 일정도 같이 잡아드릴까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김미선, 남편 회사의 마케팅 이사. 남편이 똑똑한 여자 직원이라며 칭찬하던 그 여자. 저녁에 남편이 돌아오자 따졌습니다. 김미선이랑 호텔 갔어? 서준혁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러다 이내 짜증을 냈습니다. 누가 그런 헛소문을 비서 새끼가 실수했구나. 하은아, 그건 순수한 비즈니스 미팅이었어. 호텔에서? 밤 11시에? VIP 고객 접대 자리였어. 넌 사회생활을 안 해봐서 몰라. 결국 진실은 시어머니 입에서 나왔습니다. 하은아, 재벌가 남자들은 다 그래. 내가 모른 척 넘어가면 돼. 본처 자리 지키는 게 중요한 거야. 바람 피우는 남자가 어디 한둘이야?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본처라는 직책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며칠 후 오성그룹 본관 로비에서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대학 동창 민지우를 만나러 갔다가 엘리베이터에서 한 남자와 부딪혔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이 멈췄습니다. 차가운 카리스마, 깊은 눈빛, 완벽한 수트핏, 괜찮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윤하은 씨 맞습니까? 네. 어떻게 제 이름을? 민도윤입니다. 이 회사 회장입니다. 바로 그 민도윤. 35의 나이에 오성그룹을 인수한 전설적인 경영인. 남편 서준혁의 직속 상사였습니다. 실례했습니다. 남편이 많은 신세를 지고 있다고. 신세라니요. 서준혁 전무는 우리 회사의 중요한 인재입니다. 그의 눈빛이 의미심장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서 전무에 관해서요. 그렇게 저는 회장실로 올라갔습니다. 민도윤 회장의 책상 위에는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윤하은 씨, 이걸 보시죠. 서류에는 남편 서준혁의 비리 내역이 빼곡했습니다. 회사 돈 횡령 3억, 허위 계약서 작성, 김미선 이사와의 커미션 나눠먹기. 이건 남편이 정말? 증거는 확실합니다. 사실 오늘 이사회에서 서준혁 전무 해임 안건이 상정됩니다. 머리가 어지러질했습니다. 그럼 저한테 왜 이걸 보여주시는 건가요? 민도윤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윤하은 씨, 당신은 5년 전 서울대 경영학과 수석 졸업생이었습니다. 골드만삭스 인턴 최종 합격도 했었고요. 그건 어떻게? 근데 결혼하면서 다 포기했죠. 서준혁 씨 가족이 원했으니까. 재벌 며느리는 일하면 안 된다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잊고 있었던 그 시절. 꿈이 있었던 제 모습. 저는 능력 있는 사람을 아깝게 생각합니다. 윤하은 씨, 우리 회사로 오시겠습니까? 네. 전략기획실 이사로 모시고 싶습니다. 물론 서준혁 씨와는 완전히 독립된 부서입니다.
그 순간 밖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장 회장실 문 열어. 내 와이프가 거기 있다며. 남편 서준혁이었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고 서준혁이 뛰어들어왔습니다. 하은아, 도대체 왜 여기 있어? 집에 있으라고 했잖아. 민도윤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서준혁 전무, 지금 업무 시간입니다. 사적인 감정은 밖에서 해결하시죠. 닥쳐요. 당신이 뭔데 내 와이프를 부르는 거야. 서준혁은 제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아파요. 집에 가자. 지금 당장. 민도윤이 서준혁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놓으시죠. 아니면 폭행죄로 추가 고소하겠습니다. 뭐? 오늘 이사회 결정 나왔습니다. 서준혁 전무 횡령과 배임으로 즉시 해임. 그리고 고소 조치. 서준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무슨 회장님,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법적 절차는 이미 진행 중입니다. 그제야 서준혁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하은아 미안해. 전부 내가 잘못했어. 제발 부탁이다. 민도윤 회장한테 한마디만 좋게 말해줘. 5년 동안 저를 무시하고 바람 피우고 장식품처럼 대했던 남자가 지금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윤하은 씨는 이미 이혼 의사를 밝혔습니다. 민도윤의 말에 서준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 이혼? 내가 바람핀 그날 이후로 우린 이미 끝났어? 말도 안 돼. 끝이라니? 우린 부부야. 난 아직 이혼 서류에 사인도 안 했어.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서준혁 씨, 제가 언제 당신한테 바람을 폈나요? 뭐? 증거 있으면 대세요. 없으면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합니다. 서준혁의 눈빛이 돌변했습니다. 좋아. 내가 그렇게 나온다면. 서준혁이 비웃으며 민도윤을 가리켰습니다. 민도윤, 너 이 여자 탐나잖아. 내가 다 알아. 좋아. 날 해임만 안 하면 지금 당장 하은이 너한테 넘길게.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도윤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역겹군요. 뭐? 사람을 물건처럼 거래하는 당신의 사고방식이요. 서준혁은 이제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럼 난 절대 이혼 안 해. 죽어도 안 놔줘. 내가 망가지면 저 여자도 같이 지옥으로 끌고 간다. 저는 그제야 확실히 알았습니다. 서준혁은 저를 사랑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소유물로 생각했을 뿐입니다. 서준혁. 제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이게 내 진짜 얼굴이구나. 뭐? 넌 내 이익밖에 몰라. 필요하면 아내도 물건처럼 팔아. 5년 동안 나는 당신의 아내가 아니라 액세서리였어. 하은아, 진정해. 하지만 넌 착각했어. 민도윤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저는 그걸 받아들고 서준혁에게 내밀었습니다. 잘 들어. 내 이름은 이제 미난나야. 무슨 소리야? 윤하은은 이미 죽었어.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졌어. 호적에도 없어. 서준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거짓말 마. 넌 분명 윤하은이야. 사실 일주일 전 민도윤 회장을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제안했습니다. 윤하은이라는 이름으로는 서준혁한테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합법적으로 개명하고 새 신분을 만드는 겁니다. 당신은 윤하은으로 죽고 미난나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게 가능한가요? 저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저는 미난나가 되었습니다. 호적도 주민등록번호도 모든 게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불법은 아닙니다.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쳐서 완벽하게 합법적으로 만들어진 신분이었습니다. 서준혁 씨,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어느 여자랑 뒹굴든 마음대로 해. 김미선이든 누구든. 아무도 신경 안 써. 하은아, 이게 무슨 짓이야? 미난나라니까요. 귀 막혔어요? 민도윤이 보안팀을 불렀습니다. 서준혁 씨를 밖으로 모셔드리세요. 앞으로 이 건물 출입 금지입니다. 안 돼.
하은아, 우리 아직 법적으로 부부야. 법원에서 이혼 안 해줄 거야. 보안팀에 끌려가면서도 서준혁은 계속 소리쳤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저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민도윤이 물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회장님, 이제 동료니까 편하게 대해주세요. 내일부터 출근하시면 됩니다. 미난나 이사님. 그렇게 저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5성그룹 전략기획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이사로 부임한 미난나입니다.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갑자기 낙하산 아냐? 근데 엄청 젊은데 30도 안 됐을 것 같은데. 하지만 첫 회의에서 저는 보여줬습니다. 2분기 실적 분석 보고서 봤습니다. 마케팅 전략에 문제가 있네요. 타깃 고객층 분석이 잘못됐어요. 하지만 이사님, 이건 마케팅팀에서 김미선 이사가 작성한 거죠? 이 보고서 때문에 3억 손실 났습니다. 제가 수정안 만들었으니 검토해 보세요. 직원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소문이 퍼졌습니다. 미난나 이사 완전 천재래. 서울대 수석 출신이래. 회장님이 직접 모셔온 사람이래. 반면 서준혁은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횡령 사건으로 구속, 재산 압류, 이혼 소송, 그리고 김미선도 공범으로 함께 구속되었습니다. 한 달 후 예전 시댁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하은아, 아니 안나 씨. 제발 한 번만 만나자. 시어머니 목소리는 초라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예전의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안나 씨, 준혁이가 감옥에서 많이 힘들어해요. 제발 탄원서 한 장만 써주면 안 될까요? 제가 왜요? 당신은 그래도 5년 동안 며느리였잖아요. 그 정은 어디 가나요?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임신했을 때 기억나세요? 응? 4년 전 저 임신 3개월이었어요. 근데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죠? 재벌가 며느리는 아들 낳아야 한다. 딸이면 지우라고 하셨죠.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검사를 받았어요. 딸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님 말대로 지웠어요. 그건 그 후유증으로 저는 평생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됐어요. 근데 어머님은 저보고 쓸모없다고 하셨죠. 그러면서 서준혁한테 바람 피워도 괜찮다고 하셨어요. 안나 씨, 정이 어디 가냐고요? 그 정 4년 전에 이미 죽었어요. 제 아이와 함께. 저는 일어났습니다. 서준혁 씨가 감옥에서 힘들다고요? 당연하죠. 죄를 지었으니까.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윤하은이 아니에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회사 생활 6개월. 제 능력은 빠르게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민도윤 회장과의 거리도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안나 이사, 오늘 회의 발표 훌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저녁 식사 같이 하시겠습니까? 다음 프로젝트 상의할 게 있어서요. 저녁은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회장님, 궁금한 게 있어요. 말씀하세요. 왜 저를 도와주신 거예요? 이유가 뭐죠? 민도윤이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사실은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네. 10년 전 제 누나도 윤한나 씨처럼 재벌가에 시집갔었어요. 그리고 똑같이 당했습니다. 바람, 무시, 학대. 누님은 지금 자살했습니다. 견디지 못하고. 민도윤의 눈빛에 깊은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회사를 인수했어요. 복수하려고. 누나를 괴롭힌 재벌가들에게. 그럼 저는 누나의 모습을 봤습니다. 처음 로비에서 당신을 봤을 때 똑같은 눈빛이었어요. 갇혀있는 새 같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당신만큼은 누나처럼 되지 않기를.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제가 민도윤에게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서준혁이 보석으로 풀려난 것입니다. 변호사 항소심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일단 보석 허가됐습니다. 민도윤 뭐라고요? 증거가 그렇게 많은데? 변호사 상대 측에서 뛰어난 변호인단을 꾸렸습니다. 서준혁 부친이 전 재산을 팔아서 변호사비를 댄 것 같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퇴근하려고 주차장에 갔을 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오랜만이야, 하은아. 서준혁이었습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접근금지 명령 있잖아요. 접근금지? 웃기고 있네. 넌 내 와이프야. 법적으로 이혼 소송 진행 중이에요. 곧 끝나요. 끝? 내가 살아있는 한 절대 안 끝나. 서준혁이 제 팔을 움켜잡았습니다. 너 때문이야. 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어. 너만 조용히 있었으면 나는 멀쩡했을 거야. 나요. 민도윤 그 새끼랑 잘 되는 거지? 내가 감옥에 있는 사이에? 더러운 년. 서준혁이 저를 끌고 가려고 했을 때 손때 민도윤이 나타났습니다. 또 너야? 내 인생 망친 게 모자라서. 서준혁이 주먹을 휘둘렀지만 민도윤이 가볍게 막았습니다. 그리고 한 방에 서준혁을 쓰러뜨렸습니다. 경찰 불렀습니다. 보석 조건 위반, 폭행 미수. 이제 진짜 끝이네요, 서준혁 씨. 1년 후 이혼은 완전히 확정되었습니다. 서준혁은 다시 수감되었고 이번엔 실형 5년을 받았습니다. 저 민한나는 5성그룹 최연소 상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도윤 회장과는 안나. 네, 도윤 씨. 이제 우리는 이름을 부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저와 함께 저녁 식사하시겠습니까? 오늘은 업무 상의가 아닌 개인적인 약속으로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요. 윤하은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민한나가 태어났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아물었고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엔 제가 선택한 인생입니다. 아무도 저를 물건처럼 취급할 수 없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며느리가 아닙니다. 저는 민한나. 제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재벌가의 배신 마이너스 아내는 2번 죽는다. 첫 번째 죽음은 남편의 배신에서, 두 번째 탄생은 복수에서,